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위 매우 중요한 결정 두 가지를 오늘 의결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헌 80조 개정.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만 당해도 그 당원은 직무를 정지한다 라고 돼 있는 당헌 80조를 오늘 바꾼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기소만 돼도 직무를 정지한다를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을 때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꾼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에게는 아마 지금 당대표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대추나 뭐 연 걸리듯 뭐 6개, 7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 유용 혐의 뭐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그 옆집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제가 입에 그냥 올릴 수 있는 것만 해도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당헌 80조를 개정해버리면 이재명은 아무리 기소가 된다고 해도 검찰로부터 기소가 된다고 해도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심 판결 언제 나오겠습니까? 언제 나올 줄 알고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뭐 바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불복해서 뭐 항소심 가고 또 대법원 가고 하대 명령이죠. 그러다 보면 내후년에 총선거 끝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고 이렇게 되겠지요. 사법부는 그때마다 판단을 내릴 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부담, 국민 여론의 향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로드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사코 분당 갑이 아니라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던 거고 한사코 온 당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이제 당대표에 당선되기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준비위원회 전준위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그것은 당 강령. 우리 당은 이러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우리 당은 출범을 했다라고 밝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로 보면은 헌법 전문에 해당되는 그게 당 강령이거든요. 당 강령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존재 이유, 문재인 정권의 공약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탈원전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굳이 더 넘버원 핵심적인 그 정책을 말하자면 핵심 그것은 소득 주도 성장인데 이걸 지워버리겠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주장해 온 어떤 그 기본 구상을 거기다 대신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뜻하느냐?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지난 7년 동안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색깔로 이루어졌던 더불어민주당의 7년을 다 지원해버리고 거기다가 이재명 차기 당대표님의 정치 철학을 오롯이 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헌 80조를 개정을 하고 강령에서 소주성을 지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 당, 이재명 당이 오늘 출범을 하는 것이다. 8월 28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오늘 대한민국의 제1야당 이재명 당은 출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조사 KBS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28%, 잘 못하고 있다 69%,
저거는 KBS. 네. 뭐 기사가 여기 잘못됐군요. 여기는 67%라고 되어 있는데 저 69% 표가 맞겠지요. 그다음 MBC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MBC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 28.6%, 잘못하고 있다 66%, 한 2배 반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지난 5월에 대통령 취임 때는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가 52%였습니다. 과반을 넘었었죠. 그 뒤로 이제 잘할 것이다 이런 것은 15%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에서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국정 운영에 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두 번째가 윤핵관 때문이다. 세 번째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네 번째가 대통령실의 참모진 때문이다. 다섯 번째가 이준석 때문이다. 이렇게 여론조사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분 상태, 이 내분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누가 책임이냐? 이준석과 윤핵관,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또 뭐 4분 5열 돼 있는 이러한 난맥상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누구 책임이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첫 번째 윤핵관 때문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고 세 번째 이준석 때문이다. 이 순서로 대답이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차기 당대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적합하냐? 누가 낫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답니다. 유승민 1등, 유승민이 제일 낫다. 이어서 안철수, 이어서 이준석, 이어서 나경원, 그 다음에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이 순서로 나왔답니다. 유승민 21.4, 안철수 15.3, 이준석 11.5, 나경원 8.4, 김기현 3.8, 장제원 1.4, 권성동 1.0, 정진석 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차기 당대표로 유승민이 1등 21%,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 심지어 2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의 내분 상황에 핵심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인데 어때 차기 당대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었을 때 이준석이 두 번째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유승민은 잊혀진 사람인데 어떻게 유승민이 1등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묻는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역선택을 할 것이다. 아, 참 고소하다. 그래. 아이 나는 뭐 유승민이 적합하다고 대답해야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저쪽이 허둥지둥 왔다리 갔다리 갈피를 못 잡을까?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라고 대답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역선택이 많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